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셨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셨던 마음의 짐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그 숨과 함께 오늘 하루의 무게도 함께 내보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자책하셨나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완벽하려고 애쓰면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자신에게만 가혹합니다. 남의 실수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내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태웠어도, 약속을 까먹었어도, 말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지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빌려온 선물이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 많으시죠?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고 그나마도 바빠서 금방 가버리고 그럴 때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키운 게 아닌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 곁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살기 바빠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죠?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거예요. 일하고, 애 키우고, 살아가느라.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좋은 신호예요. 자식이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라고 키운 겁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요. 자식 인생은 자식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이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이 드는 게 싫으신가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늙었네.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특권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나이 들고 싶어도 못 들었어요. 주름 생기는 것도, 흰 머리 나는 것도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어요. 웃다가 생긴 주름, 걱정하다 생긴 주름, 사랑하다 생긴 주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이 드세요. 우리는 충분히 오래,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즘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죠? 자식들은 다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외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내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책 읽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남을 돌보느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하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창문 열고 햇볕 쬐기,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기. 그렇게 하나씩 나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돼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과서이지 족쇄가 아니다. 아직도 과거 실수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특히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실수가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겁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서 성장해요.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하나요? 아니죠. 배우는 과정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중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집니다. 과거 실수를 족쇄로 만들지 마세요. 교과서로 만드세요. 아,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처럼 현명하지 못했던 거고,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잖아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하나둘씩 생기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리고 소화도 안 되고 약 먹는 개수만 늘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챙기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제때 약 먹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나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병들이 많아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도 마음 편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챙기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숨어 있다.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권 당첨? 자식 성공? 건강 회복? 우리는 행복을 큰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있어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딱 입맛에 맞았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저녁에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물었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큰 행복을 기다리다가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도 행복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일부터는 찾아보세요. 작은 행복들을. 밥이 맛있는 것, 잠이 잘 오는 것, 날씨가 좋은 것. 이 모든 게 행복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보세요. 오늘의 작은 행복 3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과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괜히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먼저 사과하기 자존심 상해서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과하지 못한 그 마음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밤마다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늦은 건 없어요.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예요. 사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래된 빚을 갚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오늘 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사과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일 용기 내보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죠. 나는 언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섭습니다. 당연해요. 모르는 것은 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쉴 시간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곳에서 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음 이유를 믿으시죠. 천국이든 극락이든 다시 태어나는 것이든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을 더 소중히 사세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죽음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을 살아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면 어떠세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도 들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가족 돌보고, 쉴 틈 없이 달려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가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만의 경험,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지혜. 그게 다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들,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자식을 놓아줘도 된다는 것, 나이 듦이 축복이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 실수는 교과서라는 것,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 사과할 줄 아는 게 강함이라는 것,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오늘 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화로운 날이 될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쉬세요. 이제 그저 편안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